자, 집합 진도 나눌게요. 이 집합이 크게 두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일단 첫 번째 단원부터 할 거야. 자, 이제 집합이 뭔지부터 볼까? 일단 집합은 이제 여기 위에 보이죠?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 이제 집합을 이루는 그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대. 원소.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보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거든. 자,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 자,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 밑에 예시를 한번 좀 볼게. 자,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우리 3 이하의 자연수가 1, 2, 3 세 개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그 1, 2, 3이 이제 각각의 원소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 1, 2, 3을 모아둔 것들이지? 그게 이제 하나의 집합을 이루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니까 이제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나와 있어. 키가 크다라는 게 사실 사람들마다 기준이 좀 많이 달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키가 큰 게 한 190 이상이면 키가 큰 거고, 혹은 다른 사람은 아니야 170 이상이면 큰 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게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정할 수가 없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만 집합으로 따진다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집합과 원소 사이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만약에 어떤 원소 A가 있어, 원소 A. 원소 A가 있고, 그리고 그 원소가 어떤 집합 A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다, 원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 원소 A는 이 집합 A에 속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이제 기호로는 이제 약간 삼지창 모양처럼 생긴 이 이상한 기호를 이제 써주면 돼. 이 의미가 이제 뭐냐? 이 의미가 이게 이 왼쪽에 있는 원소가 오른쪽에 있는 집합에 포함이 되는구나, 속해 있구나, 원소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이 원소가 이 집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우리 그 이퀄 할 때 있잖아, 이퀄이 아니다 라고 해주면은 대각선 하나 그어주지, 그지? 그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대각선 하나 딱 그어주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원소가 오른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속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이 기호를 쓸 때 왼쪽에는 원소, 오른쪽에는 집합이 온다라고 했는데, 우리 원소는 보통 이렇게 방금 전에 든 예시처럼 우리 1, 2, 3이라고 예시를 좀 들어줄 수도 있어. 그러면 원소가 1, 2, 3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광역시들의 모임, 그러면은 그것들은 뭐 인천광역시 혹은 부산광역시 등등 어떤 단어로도 쓸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 만약에 추상적으로 원소가 뭔지 만약에 안 주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알파벳 소문자로 써. 그리고 집합은 반대로 알파벳 대문자로 써져 있지, 그지? 이거를 좀 구분을 잘 해줄 수 있어야 돼. 알파벳 소문자는 우리 보통 원소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대문자, 이렇게 대문자는 이거 집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합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이제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도대체 집합을 표현을 해주나 한번 좀 살펴볼게. 자, 가장 먼저 원소 나열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말 그대로 그 집합의 구성원들을 직접 일일이 나열해주는 방법이야. 그게 뭔가 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집합을 내가 원소를 2, 4, 6이라고 내가 많이 해놨어. 참고로 우리 집합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이 양쪽을 중괄호로 둘러싸줘야 돼. 알겠지? 이 중괄호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것을 보고서 이거 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해줘야 되는 거야. 어떤 집합이 이제 원소가 2, 4, 6이다 그러면은 중괄호를 이렇게 감싸주고 2, 4, 6 쓰고, 그 사이 구분을 이제 콤마로 이제 구분을 해주면 돼. 이게 이제 직접 나열을 한 원소 나열법이 되고, 자, 그리고 우리 원소를 직접 나열을 해줄 때 이제 좀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데, 우리가 원소를 이제 중복해서 쓰지는 않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처럼 6, 6 이렇게 중복해서 쓰지는 않고, 그리고 어떤 규칙이 만약에 있어. 예를 들어서 100보다 작은 짝수의 집합이라서 2씩 커지는 2, 4, 6, 8, 10 쭈르륵 나와서
98까지를 내가 일일이 다 쓰기는 힘드니까 중간에 이제 점점점으로 이제 생략을 해서 이제 중간에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사실 이 집합을 이제 우리가 원소를 직접 나열해서 표현할 때 있잖아.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4, 2, 6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중복은 절대 허용이 안 돼. 자, 지금 원소를 직접 나열하는 방법을 이제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을 한번 좀 알아볼 건데, 얘가 조금은 까다로워. 조건 제시법이 집합의 원소를 대놓고 쓰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조건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원소가 뭐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방법이거든. 자, 우리 원소 246을 가지는 상황으로 만약에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집합을 표현을 해보자. 자,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우선 그 집합의 원소를 써주는데, 원소를 쓴다고 해서 이 246을 대놓고 쓰면은 방금 전에 한 거랑 별반 차이가 없지? 자, 그래서 원소를 좀 추상적으로 쓸 거야. 여기서는 x라고 쓸까? x라고. 그럼 원소 x가 뭐야 도대체? 이제 조건을 줘야 되잖아. 이 x가 뭔지. 근데 우리가 이 2, 4, 6을 이제 예시로 이제 원소를 이제 든다면은 저 집합 x의 조건이 이제 뭔가 하고 보니까 이렇게 한번 좀 세볼까? x는 8보다 작은 짝수라고 한번 내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8보다 작은 짝수, 8보다 작은 짝수? 그럼 2, 4, 6이 있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 이 x는 2, 4, 6이 이제 되겠구나, 위에 거랑 똑같은 의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자, 벤 다이어그램은 있잖아.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 쉽게 어떤 걸 한번 보려면은 뭐 표로 혹은 그림으로 이렇게 도표가 주어지면은 좀 알아보기가 쉽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원소들을 직접 이렇게 써서, 원소들을 이렇게 직접 써서 그림으로 그려주는 방법이 벤 다이어그램이야. 이제 뭐 벤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해서 벤 다이어그램인데, 우리가 보통 집합을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감싸줄 거야.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감싸줄 거야. 자, 근데 그 안에 원소들을 직접 써주면 돼. 지금 위에 예시를 그대로 또 들어주면은 2, 4, 6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야. 굉장히 간단하지?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의 장점은 아무래도 그림을 그려줘서 우리가 원소를 파악하다 보니까 좀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장점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밑에도 좀 예시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원소를 이제 1, 2, 4, 8을 직접 나열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조건 제시법으로는 1, 2, 4, 8은 조건이 8의 양의 약수들만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조건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은 직접 이 4개의 원소들을 일일이 다 써서 나타내주면 되겠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내가 처음에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쓴다고 했지, 그지?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고 집합은 대문자로 쓴다고 했지. 집합 표현이 지금 이렇게 대문자로 돼 있고, 그리고 집합의 이름을 여기서 A라고 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집합을 이제 이렇게도 쓰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뭐 A라는 집합이 뭐다, A라는 집합이 뭐다 이런 식으로 앞에 이렇게 대문자를 써서 쓸 수도 있어. 자, 그리고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집합인가 분류하는 방법도 이제 있는데, 이게 유한집합, 무한집합이다라는 의미가 있어. 이제 유한집합은 뭐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원소가 유한계, 셀 수 있는 걸 말하고, 그리고 무한집합은 뭐냐? 원소가 무수히 많다, 셀 수 없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예를 들면 유한집합은 4의 양의 약수 1, 2, 4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거 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무한집합, 예를 들어서 2의 배수, 2의 배수는 2, 4, 6, 8에서 쭈르륵 무수히 많을 수가 있겠지? 이런 것들은 무한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집합, 저거를 좀 이제 잘 알아놔야 되는데, 이제 공이 이제 한자로 우리 뜻이 비어있다는 뜻이니까 공집합은 뭐가 비어있는가? 그럼 뭐가 비어있나 하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원소가 아예 없어서 텅텅 비어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공집합은 이제 기호로 이렇게 동그라미에 대각선 하나 그어주면 돼. 이게 공집합을 뜻하는 집합 표현 기호야. 알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유한집합은 셀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셀 수 있는 그 원소가 이제 몇 개인지를 한번 좀 이제 따져볼 건데, 그 원소의 개수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알고 싶어. 그럼 그걸 기호로 이제 어떻게 써주냐면은, 우리가 그 개수는 이제 영어로 넘버잖아, 넘버. 그래서 n이라고 써주고, 자, 소괄호를 써주면서 우리가 이제 따질 그 집합을 이 괄호 안에다가 써주면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만약에 집합 A를 내가 2하고 4로 놨다. 그러면은 이 집합은 원소가 지금 2개지, 그지? 그러면은 NA는 이거 2구나.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2구나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한번 보면은 X가 3 이하이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조건제시법이지? 그러면은 직접 원소를 나열해줘서 1, 2, 3 쓸 수도 있고, 이거 유한집합이면서 개수 3개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 만약에 정수다 라고 돼 있어. 3 이하인 정수. 3 이하인 정수는 3, 2, 1, 0, 마이너스 1 쭈르륵 무한개의 원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0과 2 사이인 짝수. 0과 2 사이인 짝수가 없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이다 라고 알면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좀 헷갈리는 개념이 좀 있는데, 이거는 좀 구분을 잘 해줘야 돼, 이거. 자, 그 방금 전에 원소의 개수를 이제 n 괄호 그리고 이 안에다가 집합을 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안에다가 이제 공집합 기호를 이제 쓰게 되면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지? 그래서 0이라고 써주면 돼. 자, 근데 만약에 이 안에 조금 이상하게 좀 식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중괄호로 일단은 여기 써줬는데, 내가 아까 중괄호는 이거 집합을 뜻한다라고 했지. 근데 지금 중괄호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갔나 보니까, 공집합이 들어가 있네? 공집합이. 공집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면은, 일단 중괄호 안에는 반드시 원소가 들어가. 그래서 지금 이 공집합 기호는 이거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만큼은 얘가 원소로 쓰인 거야, 원소로. 왜냐하면 중괄호 안에는 반드시 원소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공집합을 원소로 취급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이 중괄호 안에 원소가 하나 있으니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1개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그치? 자, 그리고 또 헷갈릴 만한 게, 이 안에 중괄호 쓰고 0을 쓰는 거야.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좀 따져보니까, 이게 이 중괄호 안에 집합에 지금 원소를 쓰게 돼 있는데, 원소가 지금 0 하나 있지? 그러면 얘는 이제 원소의 개수 1개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릴 만한 거는,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할 만하겠는데, 두 번째 거는 좀 주의해 줘야 돼. 이게 공집합이지만은 지금 원소로 쓰였다. 원소로. 그래서 원소의 개수 1개를 좀 써줘야 되겠지? 이거 좀 주의해 줘야 돼. 자,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을 좀 이제 풀어볼 건데, 자, 가장 좀 기초적인 쉬운 문제들부터 한번 좀 풀어보자. 자, 집합의 뜻을 이제 우리가 주제로 문제들을 볼 건데,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집합인 것을 모두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 자, 기억부터 보니까 짝수인 자연수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말 기억나?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집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게 대상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지, 그치? 자, 기억을 보니까 짝수인 자에서 우리 얘기할 수 있어? 나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공통적으로 2, 4, 6, 80 이런 것들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기억은 이제 이거 집합으로 얘기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자, 니은 유명한 골프 선수의 모임. 유명하다는 게 사실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좀 사람의 주관이 좀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나쁘겠다. 자, 디귿은 0에 가까운 수의 모임인데, 그 0에 가깝다라는 그 기준이 뭐지? 가깝다라는 기준이? 이거 좀 애매하지, 그치? 그래서 얘도 이제 집합으로 볼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리을은 태양계 행성의 모임인데, 우리 태양계 행성, 우리 과학 시간 때 배웠잖아. 그지? 수금지화, 목토, 천, 해까지지, 우리. 그래서 얘는 직접 셀 수도 있으니까, 얘는 확실하게 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미음.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의 모임인데, 사실 우리는 수학을 다 좋아하는 학생이라고 믿어. 자, 근데 이것도 아무래도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는 이제 안 되겠다. 자, 그리고 비읍은 우리나라 광역시의 모임. 이거 아까 선생님이 들었던 예시잖아. 그치? 얘도 집합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이제 한번 좀 풀어볼 건데. 자, 이제 다음 집합들이 이제 대괄호 안에 있는 방법으로 좀 표현을 해봐라. 라고 돼 있어. 자, 먼저 1번은 집합 A가 3, 6, 9, 12부터 99까지거든. 자, 이거 그냥 원소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조건 제시법으로 좀 표현을 해줄까 하고 좀 이제 보니까, 자, 조건을 어떻게 제시를 해주면 좋겠느냐면은, 자, 저 집합 A가, 자,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해주네. 중괄호를 쓰고, 이 집합 A의 원소를 써. 근데 추상적으로, 집합 A의 원소는 X입니다. 근데 그 X가 뭔지를 좀 뒤에 써줘야 되겠지? 그 조건을 이제 써주고, 자, 짝대기를 하나 그어주고, 이 짝대기 뒤에 조건을 써주는 거야. 자, 그러면 짝대기 뒤에 무슨 조건을 써줘야 되는가? 지금 이 3, 6, 9, 12부터 해서 99까지 해당되는 모든 원소들을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을 써줘야지. 자, 그럼 저것들을 다 설명할 수도 있는 원소가 도대체 조건이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3씩 늘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3의 배수지, 그지? 3의 배수. 3의 배수인데, 99까지 끊겼어. 99까지. 그러면은, 저건 100보다 작은 3의 배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 줄 수가 있겠지, 그지? 근데 꼭 이렇게 표현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표현들도 되는 거는 저 원소를 설명할 수 있으면 다른 표현도 써도 돼. 꼭 조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은 99 이하의 3의 배수 이렇게 써도 되겠고, 혹은 한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의 3의 배수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지, 그지?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좀 당장 우리가 떠오르는 거는 아마 이게 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번 보니까 이제 집합 B가 1, 2, 4, 5, 10, 20 저거를 좀 조건으로 좀 표현을 해 주려고 하니까 저거는 무슨 조건인가 하고 보니까, 자, 일단 집합 B의 원소 추상적으로 X라고 좀 써주고, 그리고 그 조건을 이 짝대기 뒤에다가 써주는데, 저 원소들을 도대체 뜻하는, 설명하는 게 도대체 무슨 조건일까 하고 보니까, 이게 20의 양의 약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20의 양의 약수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이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3번은 보니까, 자, 얘가 애초에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네, 그지? 조건 제시법을 원소날법으로 이제 직접 원소들을 나열해 주라라는 건데, 자, 얘는 이제, 자, 원소들을 직접 다 나열해 주는데, 우리 10 이하의 소수 뭐가 있어? 10 이하의 소수? 2, 3, 5, 7, 총 4개가 있지, 그지? 참고로 1은 소수가 아니야. 이거 주의해 줘야 돼. 그래서 원소들을 직접 이렇게 나열해서 쓸 수도 있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4번 D를 보니까, 자, 스쿨의 알파벳을 한번 써보라고 해서 스쿨의 알파벳 여기 들었을까? 자, 스쿨의 알파벳을 이제 어떻게 봐주면 되겠느냐면은, 우리가 저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라고 했잖아. 그럼 벤다이어그램은 아까 그림으로 그리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집합을 표현을 한 게 아니고, 얘는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보자. 그래서 집합 D의 원소를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다가 내가 이제 넣어줄 것인데, 스크롤 알파벳이니까 이제 S가 있을 것이고, C도 있을 것이고, H도 있을 것이고, O도 있을 것인데, O는 2개가 있지만은 중복은 허용 안 된다고 했어. 그리고 L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원소가 총 5개가 되겠네. 이렇게 집합을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조건 제시법과 원소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좀 볼 건데, 두 집합이 나와 있고, 두 집합을 이제 다음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다 직접 나열을 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
자, C가 X바, X는 A 플러스 B인데, 저기 무슨 의미일까 하고 좀 보니까, 자, C가 있잖아. 원소는 일단 X야. 원소가 X. 근데 그 조건을 이제 뒤에다가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X는 있잖아. A랑 B를 더하래. 근데 A, B가 뭔지는 몰라. 근데 그 A, B에 대한 조건도 좀 주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A, B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어떻게 주어져야 되냐면, 자, A는 집합 A의 원소다 라는 표현식이 있고, 그리고 B는 집합 B의 원소다 라는 표현이 있어. 자,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하고 좀 보니까, 이 X값, C라는 집합의 원소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 A랑 B를 더해준 건 아니야. 근데 그 A, B는 각각 집합 A, B의 원소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집합 A, B의 이제 원소를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 집합 A, B의 원소가 지금 어떻게 나와야 되거든? A는 1, 4, 0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 0, 1이라고 지금 나와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집합 A, B에 있는 원소를 지금 내가 하나만 골라서 그 고른 것들을 각각 더해준 것을 원소로 하겠다 이거겠지, 그지? 자, 그럼 원소들을 좀 이제 직접 마련해 볼까? 우리가 원소들을 좀 계산을 한번 좀 해볼 텐데 뭐가 될지. 우선은 각각 집합에서 하나씩 꺼내야 돼. 그래서 더해야 돼. 자, 내가 만약에 1을 골랐다라고 치면은 1을 골랐을 때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도 되고 0도 되고 1도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1이랑 마이너스 1, 1이랑 0, 1이랑 1 다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1이랑 마이너스 1을 더해서 0, 1이랑 0을 더해서 1, 1이랑 1을 더해서 2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은 이제 한번 골라봤으니까 3도 골라볼 거야. 그럼 3에서 각각 마이너스 1, 0, 1을 각각 골라서 더해주라는 거지. 그래서 3 더하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는 원래 있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0에서 3, 3 더하기 1을 해서 4까지 이제 원소로 골라줄 수가 있어. 마지막으로 이제 5를 골랐다라고 치면은 이 세 가지랑 이제 더해주시면은, 자, 5 빼기 1은 4는 있었고, 5 더하기 0, 그 다음에 5 더하기 1, 이렇게 원소들을 다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집합 C가 지금 조건이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각각의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씩 골라서 더해준 것을 원소로 하겠다라는 게 집합 C의 원소 규칙이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니까 2번은 자, 이 집합 D의 원소를 지금 AB라고 했는데 AB 두 수를 곱한 것을 원소로 하겠대. 자, 그러면은 AB에 대한 조건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 아직은 몰라. 근데 A가 집합 A의 원소이고 B가 집합 B의 원소이구나 라고 지금 나와 있네, 그지?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집합 A, B에서 하나씩 골라서 우리가 곱해준 것을 원소로 하겠다 이거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씩 골라서 또 곱해볼게. 근데 일단 집합 A에서 1을 골랐을 때 이 세 가지랑 이제 다 곱해주면은 자, 마이너스 1, 0, 1 나오겠지, 그지? 마이너스 1, 0, 1 이 세 가지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3을 골랐으면은 3이랑 이 세 가지랑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3, 0, 3 될 거야. 마이너스 3, 0은 있었고 3 나올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5를 골랐으면은 이 세 가지랑 또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5, 0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5, 0, 5 이렇게 원소들을 다 나열을 해볼 수가 있겠지? 명은 이제 아까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7가지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관한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볼 건데, 다음 기준 모든 것을 있는 대로 다 골라가라 라고 돼 있어. 자, 기호를 먼저 보니까 지금 이 기호를 봐봐. 자, 지금 이 기호가 이게 개수가 아닌 거야. 괄호 안에 있는 개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저거 원소가 몇 개? 0 1개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저 0 1개니까 얘를 이제 1개로 좀 써줘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저 원소의 개수가 지금 원소가 마이너스 1 하나만 있으니까 앞에는 여기 1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1이 되겠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얘도 원소의 개수가
원소가 1 하나만 있으니까 얘도 지금 1이 되겠네. 그러니까 2 맞지 그지? 이제 맞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2, 3을 가지고 있어. 원소의 개수 2개.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 뒤에는 몇 개? 3개. 그러니까 2 빼기 3에서 마이너스 1을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제 틀리다. 리을은 이제 집합 A의 원소가 X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되면 실수라고 되어 있네. 우리 제곱해서 음수되는 실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공집합이다. 그래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아까 없었다라고 했지 0개가 맞을 것이고 마지막 미음은 자 집합 B는 16의 양의학수라고 되어 있네. 16의 양의학수 16의 양의학수가 이제 뭐 있나 한번 좀 세 보니까 16의 양의학수는 1, 2, 4, 8, 16 5개가 있더라. 자 그리고 81의 양의학수도 이제 보니까 81의 양의학수 1, 3, 9, 27, 81 총 5개가 있더라. 자 그러면은 집합 B도 집합 C도 원소의 개수가 둘 다 5개 동일하니까 우리 이 부등식이 아니다. 등식을 써야 맞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제 틀리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 자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해볼 건데 자 이 문제가 이제 좀 까다로워. 이제 처음 집합을 배우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하면은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이 좀 이제 잘 못 풀 것 같아. 자 이제 어떻게 푸는지 봐봐. 자 먼저 문제가 공집합이 아닌 집합 A야. 공집합이 아니야. 뭔가 있어. 자 근데 자연수를 원소로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면서 이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하는 집합 A가 몇 개인지를 구하라고 있거든. 자, 몇 개인지 한번 배워볼까? 먼저 저 조건을 다시 한번 좀 써볼게. X가 A의 원소이면 6-X가 집합 A의 원소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X가 A의 원소이면은 6에서 X 뺀 것도 원소다? 그러면은 일단 X가 지금 자연수여야 되겠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니까 그럼 X가 인지 한번 1일 때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X가 1이면은 1이라는 값이 집합 A의 원소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1을 한번 넣어줄 수가 있겠지? 여기도 1을 넣어주니까 5가 집합 A의 원소다 이 얘기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X에 1을 넣으면은 1도 집합 A의 원소 그리고 5도 집합 A의 원소다 이 얘기야. 1만 가질 수는 없고 5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내가 이제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 2를 대입해주니까 2가 집합 A의 원소이면 4가 집합 A의 원소이다라는 식이 나오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2를 원소로 가졌으면 반드시 4도 원소로 가지게 돼 있다는 뜻이야. 자 이제 X에 3을 한번 넣어볼까? X에 3을 넣어주니까 3이 집합 A의 원소이면은 3이 집합 A의 원소이다. 이거는 사실 두 개가 같은 말을 하는 거니까 얘는 똑같으니까 지워도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X에 한번 4를 한번 넣을게. X에 4를 넣으니까 4가 집합 A의 원소이면은 2가 집합 A의 원소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근데 얘는 있잖아 4를 원소로 가지면 2도 원소로 가진다. 근데 아까 2를 원소로 가지면 4를 원소로 가진다라고 했어. 그럼 2를 가지면 4를 가져? 둘 다 같이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4를 가지면 2를 가져. 둘 다 같이 가져야 돼.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2하고 4는 반드시 같이 가져야 되고 하나만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야. 2만 가질 수 없어. 혹은 4만 가질 수 없어. 둘 다 동시에 가지던 동시에 안 가지던 해야 된다는 의미야. 자 X에 이제 5를 한번 넣어보니까 5가 집합 A의 원소이면은 1이 집합 A의 원소이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자 지금 얘도 방금 전에 X는 1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1만 가질 수는 없고 1과 5를 같이 가져야 된다. 지금 똑같은 의미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리고 X에 만약에 6을 넣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0이 돼버리는데 0이 집합 A의 원수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왜? 조건이 이건 자연수라고 돼 있지 자연수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따질 것은 지금 크게 이제 몇 가지냐면은 5가지로 좀 볼 수 있겠는데 밑에 있는 2가지 상황은 위에 2가지 상황이랑 이제 중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위에 세 가지 상황만 하면 좀 따지면 되겠구나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집합 A가 도대체 몇 개인지를 이제 찾아줘야 되는데, 집합 A는 1만 가지면 안 돼. 1, 5를 같이 쌍으로 가져야 돼. 마찬가지로 2와 4도 쌍으로 가져야 되고, 3은 뭐 그냥 자기 혼자만 있어도 돼. 없어도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집합 A의 개수를 이제 따져볼 건데, 집합 A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 만약에 집합 A가 1과 5의 그 조합을 만약에 가지거든. 1하고 5를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2하고 4를 가질 수도 있어. 2하고 4. 2하고 4를 이제 가진다고 해서 써볼게. 그 다음에 3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3도 한번 써보자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제 나열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자, 1과 5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고, 2와 4를 가질 수도 있어. 그치? 근데 3은 안 가져. 이런 것도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1과 5는 이제 가질 수가 있어. 근데 2와 4는 안 가질 수도 있어. 그치? 이런 것도 있겠고. 그리고 1과 5는 가지는데 3도 가져. 2랑 4는 안 가지는 거지. 그치?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자, 지금까지는 1과 5를 가지는 상황만 좀 이제 봤는데, 이제는 1과 5를 안 가지는 상황을 한번 가져볼게. 1과 5를 이제 안 가진다는 거는 2와 4의 조합, 혹은 3을 원소로 가질 수가 있어. 그럼 2하고 4만 내가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3만 원소로도 가질 수가 있고, 아니면은 2와 4와 3을 다 원소로 가질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쓰면은 집합 A가 될 수 있는 게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집합 A는 몇 개? 7개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문제를 좀 이제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여, 그치?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 1과 5는 같이 묶여야 되고, 그리고 2와 4도 같이 묶여야 되고, 3은 뭐 그냥 따로 있어도 돼. 3은 따로 있어도 돼.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조합들을 가지고 내가 원소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야. 1, 5라는 조합을 넣을까 말까? 2, 4라는 조합을 넣을까 말까? 3을 넣을까 말까? 그래서 총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조합을 넣을까? 그리고 말까? 총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그치? 마찬가지로 2와 4도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3도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자, 그럼 이거는 1과 5의 조합을 넣는 가지수가 두 가지, 2와 4도 넣는 가지수가 두 가지, 3을 넣는 가지수도 두 가지니까 결국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 두 가지씩 나오지,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이제 이 세 가지 상황들을 다 이제 곱해 주니까 이제 몇이 되냐면은 8이 되겠죠, 8. 자, 근데 공집합은 안 된다라고 돼 있어. 만약에 이 1과 5의 조합을 안 가진다라고 하고 2와 4의 조합도 안 가지고 3이라는 그것도 안 가지게 되면은 그거는 공집합이 되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그거 한 가지를 이렇게 빼주니까 7가지가 이제 나오겠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거 조금 개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거기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집합이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지, 그치? 자, 저 부분집합은 이제 뭐냐면은 이거야.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원소가 집합 A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기호로 쓸 수가 있었어. 근데 이제는 뭘 보냐면은, 지금 이 기호는 왼쪽에는 반드시 원소가 오고 오른쪽에는 반드시 집합이 와야 돼. 자, 근데 이거야 부분집합. 집합의 어떤 원소들을 내가 일부만 가지는 집합을 생각을 해볼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런 거야. 어떤 집합이 있어. 자, A가 만약에 있잖아. 1, 2, 3이야. 그리고 집합 B는 지금 뭐냐면은 1, 2를 지금 갖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 있잖아.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집합 A의 모든 원소에 다 포함이 돼 있지. 그치?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어.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집합 B는 집합 A의 원소들 일부만 자기의 원소로 가진 거야. 그지? 일부만 가졌지? 그러면은 이게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집합. 기호로는 이렇게 써주면 돼. 우리 아까 배웠던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는 요 가운데 짝대기가 하나 더 그어지는데 지금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일 때는 지금 짝대기가 없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 가운데 기호를 보고 이 왼쪽, 오른쪽에 뭐가 올지를 알 수 있어야 돼. 근데 오른쪽은 어차피 집합인데 왼쪽은 원소일 때도 있고 집합일 때도 있지, 그지? 이거를 구분을 좀 잘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방금 전 상황은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은 집합 B는 집합 A에 포함된다, 아니면 집합 A는 집합 B를 포함한다 라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내가 한번 그려봤을 때 이러한 모양이 그려질 거야. 집합 A가 지금 더 큼지막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 나올 거야. 왜 그러냐면은 자, 집합 B는 1, 2. 근데 집합 A는 1, 2, 3. 근데 1, 2를 집합 A가 갖고 있으니까 3은 이 바깥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이게 집합 B를 집합 A가 완전히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근데 만약에 어떤 집합이 또 다른 집합의 어떤 부분집합이 아니야. 근데 우리 아니다라는 거는 짝대기 그어지, 그지?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주면은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부분집합은 집합 B에 있는 모든 원소, 다시 집합 A에 있는 원소 일부만 가지고 새롭게 집합을 만들어낸 게 부분집합이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집합 B에 있는 모든 원소는 집합 A에 다 있어. 그게 부분집합이야.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게 집합 B의 원소들 중에서 어떤 거는 집합 A에 없는 거야. 없는 게 몇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볼 건데,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이 표현이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저거는 우리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해.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데 모든 집합에 다 부분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을 이제 가진다라고 생각해도 돼. 부분인데 자기 자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어. 자, 그리고 만약에 세 개의 집합이 있는데, 자, A가 B의 부분집합, A가 뭔가 좀 더 작은 거지, 그지? B가 C의 부분집합, B가 뭔가 좀 더 작은 거야. 그러면은 A가 B보다 작은데 B는 C보다 작으니까 가장 작은 거는 A,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가 되겠지, 그지? 그럼 이게 A가 가장 작고 가장 큰 게 C니까 A와 C 간의 관계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야. 그림으로 그려주면은 이렇게 가장 작은 거 A,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볼 건데, 서로 같은 집합, 도대체 뭐가 같다라는 걸까 하고 보니까, 우리 집합에는 이제 원소가 있단 말이야. 원소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집합 A가 1, 그리고 집합 B는 이제 1, 2. 두 집합의 원소 구성이 완전히 일치하네. 그러면은 두 집합을 이제 이거 같은 집합이구나 라고 해서 이 등식을 붙여줄 수가 있어. 그래서 서로 두 집합이 같다. 집합 A와 집합 B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 표현도 한번 좀 볼 건데,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은 A가 뭔가 집합 B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 원소들이. 근데 집합 B가 집합 A에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 근데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럼 A가 더 작은 거고 그럼 여기서 B가 더 작은 건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방금 아까 내가 이 얘기 하지 않았어?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으로 가질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그치? 이 얘기가 A가 항상 B보다 작은 건 아니고 둘이 같을 수가 있는 거야. 둘이 같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둘이 같게 되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B가 A의 부분집합이기도 한 거니까 그럼 이게 부분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걸 의미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치? 여기 예시도 나와 있지만은 집합 A가 1, 2, 50 집합 B는 10의 양의 합수라고 되어 있으면은 둘이 같은 집합이잖아. 그래서 A는 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 자, 진부분집합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진부분집합은 이제 진짜 부분집합이다 라는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주면 돼. 진짜 부분집합이 뭐지? 하고 보니까 그 부분이라는 거는 전체에서 뭔가 좀 작아진 거잖아요, 그지? 진짜 부분집합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집합을 얘기해. 자기 자신을 제외. 부분이니까 자기 자신을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진부분집합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은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근데 둘이 같지는 않아. 우리가 이 앞에 식으로만 썼을 때는 둘이 같을 수가 있거든. A는 B일 수가 있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이 얘기는 자기 자신은 좀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집합 A를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밑에 예시를 보니까 집합 A의 원소가 1, 2 두 개가 있어. 근데 집합 A의 부분집합은 여기서 뭔지 한번 세보니까 일단 자기 자신이랑 그리고 공집합은 반드시 부분집합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이 집합 A의 원소 일부만 가지고 내가 새로운 집합을 이렇게 만들어 내볼 수가 있지. 자, 근데 부분집합이 4개야. 근데 집합 A의 진부분집합. 진짜 부분집합이 좀 뭔가 따져보니까 자기 자신만 하나 제외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집합 A의 부분집합은 4개인데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 1개를 제외한 3개가 되는 거야.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집합과 원소 및 부분집합 사이의 관계를 볼게. 자, 집합 A가 지금 원소가 몇 개 있냐고 살펴볼까? 자, 내가 아까 중괄호 안에 집합의 원소들을 써주는데 컴마 단위로 좀 끊어준다라고 했어. 컴마. 여기도 컴마인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둘러싸여 있잖아. 그지? 여기 둘러싸여 있어. 자, 또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야. 아까 집합의 중괄호 안에는 원소를 쓰고 그 원소를 컴마 단위로 구분을 해준다고 했어. 그러면은 컴마 단위로 구분하는데 얘는 지금 집합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원소이기도 하는 거야. 집합에서 원소이기도 하는 거야. 좀 뭔가 안 맞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원소구나 라고 그냥 좀 받아들여야 돼. 자, 그러면은 집합 A가 저렇게 네 가지의 원소가 있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라고 돼 있어. 자, 먼저 1번을 볼 건데 지금 1번에서 지금 집합 A의 원소가 중괄호 0이냐라고 돼 있는데 저게 맞으려면은 저 기호 가운데 기호 왼쪽에 원소가 와야 되거든. 근데 저게 원소로 있나 봐봐. 원소가 지금 집합 A의 원소가 뭐가 있냐면은 공집합 0 그리고 1 그리고 중괄호 1,2 총 4개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얘랑 똑같이 생긴 원소가 지금 없어. 그러니까 1번은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1과 2를 집합으로 가지는 이 집합이 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1과 2를 집합으로 가진다. 그러면은 지금 이 기호 왼쪽에는 집합이 와야 돼. 집합은 우리가 중괄호로 쓴다라고 했으니까 중괄호가 왔으니까 집합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 집합 A가 1과 2를 다 원소로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1과 2가 다 원소로 있다 보니까 1은 원소야. 근데 2는 없네.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있는 집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하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거 틀린 말이구나. 짝대기가 하나 그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옳은 설명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3번은 집합 A의 부분집합, 또 부분집합 기호가 나왔는데 0과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 자, 0은 지금 있는데 2는 없지. 그래서 얘도 이제 안 된다. 2번과 같은 상황이지. 자, 그리고 4번은 이 기호 왼쪽에는 원소가 와야 돼. 자, 근데 중괄호 1,2가 이거 원소 있네. 그러니까 4번은 맞는 말이야. 4번은 맞는 말. 자, 저 4번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 만약에 10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있잖아. 자, 중괄호 1,2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표현은 지금 맞는 말이라는 거지. 그치? 왜 맞는 말이냐면은 지금 이 기호 왼쪽에 있는 이 자체가 여기 원소이기도 하니까 얘는 맞는 설명이 되는 거야. 맞는 설명. 자, 근데 만약에 한번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좀 해볼까? 지금 이 집합에 있잖아. 이런 게 만약에 있었어. 2라는 원소가 만약에 하나가 추가가 됐어. 2라는 원소가 만약에 추가가 됐으면은 집합의 원소가 총 5개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2번 설명 있지. 1과 2를 원소로 가진다. 집합 A가. 그럼 그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될까? 틀린 설명이 될까? 맞는 설명이 되겠지? 왜냐면은 집합 A의 원소 1, 2가 다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리고 5번 공집합이 집합 A의 원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공집합이 여기 원소가 있네? 그럼 맞네? 라고 해주면 되겠지? 맞네. 그래서 답은 4번, 5번이 되겠다. 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이용한 미지수를 한번 좀 구해볼 건데 자, 집합이 지금 2개가 나와 있어. 근데 집합 A는 3개, 집합 B도 원소가 3개로 나와 있는데 두 집합이 지금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 여기다가 다 한번 써볼게. 집합 A는 자, A 플러스 5, 2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6 이렇게 되어 있고 집합 B는 5, A 제곱 마이너스 A, 그리고 8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자, 근데 두 집합이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두 집합의 원소의 구성이 같은 거야. 그러면은 집합 A는 6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럼 6이라는 원소가 반드시 집합 B에도 있어야 되겠지? 근데 이미 5와 8이 있으니까 이 남은 하나 A제곱 마이너스 A가 몇이 돼야 되겠어? 6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6을 넘겨서 우리 인수분해를 이제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돼. 자, 이 인수분해를 이제 해주니까 A-4, A 플러스 1이 인수분해 되겠지? 그래서 A 값이 2개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그럼 A 값이 2개 나오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A 값을 집합 A에다가 다 대입을 해볼게. 자, 대입을 해주니까 집합 A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요. 집합 A는 A가 3일 때요. 자, 3 넣어주니까 8, 3 넣어주니까 5, 그 다음에 6. 자, 그 다음에 A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요. A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자, 4, 그리고 마이너스 5, 6. 이렇게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상황은 A는 3일 때. 두 번째 상황은 A는 마이너스 2일 때. 자, 근데 결국 두 집합이 우리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두 집합, A, B가 이제 같은 상황이 좀 되기 위해서는 A가 8, 5, 5인데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 6이었어. 여기도 5, 8, 6 8, 5, 6 똑같네. 그치? 그래서 A는 3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자, 밑에 상황은 3 마이너스 6인데 5하고 6은 있지만은 아니지? 6은 지금 이제 원소로 가지지만은 나머지 두 원소가 다르다. 그래서 두 집합은 다른 상황이 되겠지?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해줘야 돼. 자, 그리고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한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볼 건데, 부분집합의 개수,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해. 만약에 집합 A가 있잖아. 집합 A에 원소가 만약에 N개 있다고 할 때, 자,
총 n개가 있어. 근데 우리 그 부분집합이다라는 거는 있잖아. 부분집합은 내가 A의 부분집합을 한번 해볼게요. 집합 A의 부분집합. 근데 부분집합이다라는 이 의미가 있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집합 A의 원소 일부만 가지고 내가 새롭게 집합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겠지. 내가 원소를 뭐 1만 가져도 되고 1, 4를 가져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안 가질 수도 있고 다 가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부분 집합들이 총 이제 몇 개인가 를 이제 세줘야 되는데, 자 이거는 자 1이라는 원소를 내가 이제 집합을 이제 만들 때 1이라는 원소를 여기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마찬가지로 2라는 원소를 새로운 집합에다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3도 똑같이 두 가지. 4도 똑같이 두 가지. 모든 원소가 다 두 가지씩 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가지수가 두 가지일 때 이것들을 다 곱해주니까 총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겠어? 아, 이게 2가 n개이구나. 원소의 개수가 n개이기 때문에 우리 2의 n제곱으로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저 2의 n제곱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집합 A의 원소가 n개일 때 그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 개만큼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진부분 집합의 개수. 진부분 집합은 그 진짜 부분 집합, 자기 자신을 하나 제외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빼기 1만 달아주면 되겠지? 빼기 1만. 자, 그리고 밑에 3번은 지금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어떤 특정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때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어떻게 나오냐라는 건데, 지금 만약에 특정한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안 포함되어 있다 라는 그 조건이 이제 K개의 원소만큼 존재하면은 우리는 2의 n-k제곱으로 부분 집합의 개수를 써주면 되겠다는 거. 자,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 자, 우리가 문제를 좀 보기 전에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을 좀 같이 한번 좀 수용도는 가질친가 수용도를 이제 그래서 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집합 ABC가 있어. 집합 A에는 원소가 ABC가 있어. 근데 새롭게 집합을 만들 거야. 근데 그 집합은 집합 A의 부분 집합, ABC 내에서만 원소를 골라서 새롭게 집합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일부만 가지고 내가 새롭게 집합을 만들어 줄 거니까 다 가져도 되고 몇 개만 가져도 되고 아예 안 가져도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집합 A를 지금 포함할까 말까 두 가지, 집합 B를 포함할까 말까 각각의 선택지에 대해서 두 가지씩, 이 원소 C를 이제 포함할까 말까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 나오지, 그지? 그래서 모두 다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 원소의 개수만큼 곱해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2의 n제곱개가 나오는 거야. 자, 특정한 원소를 포함한다 혹은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 방금 전에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간 내용이지. 자, 이거를 좀 심층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자, 만약에 집합 A의 원소가 ABC 3개다라고 해봐. 집합 A의 원소가 ABC 3개. 근데 내가 이제 볼 게 이거야. 원소 C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을 살펴볼 건데, 원소 C가 없잖아? 이거 없어. 그럼 봐봐. C가 없으면은 나머지 원소 A, B를 가지고 내가 새롭게 집합을 구성하면 되겠지? 그럼 내가 따져야 될 원소가 몇 개? 두 개. A, B 두 개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두 가지 원소에 대해서 넣을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나오겠어? 2의 제곱개만큼 나오고, 그 2의 제곱, 네 가지가 도대체 무슨 집합이냐? 그 네 가지가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다는 거. A를 이제 넣을까 혹은 말까, 이렇게 총 네 가지가 나오자 이거지, 그지? 자, 그리고 원소 C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도 살펴볼 건데, 원소 C를 포함하게 돼버리면은 애초에 그 새롭게 집합을 구성할 때 이 C를 갖고 있어요, 애초에. 그럼 C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나머지 원소 A, B에 대해서만 우리가 따지면 되겠지.
새로운 집합에다가 넣을까 말까 고민이라는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2의 제곱 두 개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부분 집합을 일일이 좀 나열해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 이거야. 아, 이게 원소 C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애초에 배제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거야. 그리고 아까 2의 n-k라는 식이 나왔는데 전체 원소의 개수가 이제 nk일 때 얘는 이제 전체 원소의 개수야. 그리고 우리가 따져야 될 원소의 개수가 바로 k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전체에서 이 한 개만 빼고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 따지니까 그 전체에서 우리가 따져야 될 원소의 개수만큼 뺀 n-k개만큼의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집합의 원소로 넣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2의 n-k가 나오는 거야. 자, 또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 건데 자,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있어. 자, 집합 A가 지금 뭐냐면은 1, 2, 4, 8, 16이야. 1, 2, 4, 8, 16. 자, 근데 1번 문제 보니까 이 부분 집합 중에서 1은 포함하고 4, 8은 포함하지 않는데 1은 반드시 포함, 4, 8은 안 포함. 그러면은 우리가 따져야 될 원소가 몇 개야 이제? 두 개지. 2하고 16. 이 원소를 이제 새로운 집합에다가 원소로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가지수 몇 가지? 두 개니까 2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아니면은 우리 전체 원소의 개수가 5개인데요. 지금 따지는 원소들이 3개니까 빼기 3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도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2번은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4의 개수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되어 있네. 적어도 한 개의 4의 개수. 자, 일단은 우리 4의 개수가 지금 뭐가 있나 하고 지금 보니까 4의 개수는 4부터 쭈루루 써지는 것들이야. 자, 근데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어. 4의 개수가 지금 4하고 8하고 16인데 적어도 이 세 개 중에 최소한 하나는 가지는 거야. 하나만 가질 수 있고 두 개만 가질 수 있고 세 개를 다 가져도 돼. 자, 우리가 앞으로 문제에서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 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앞으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자, 우리 이제 적어다라는 표현이 나오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저거는 뭔가 부정해서 풀어야 돼. 부정. 그게 도대체 뭘 부정해주냐? 우리가 그 전체 경우의 수에서 있잖아.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5제곱이 되겠지? 원소가 5개니까. 그 전체 가지수에서 있잖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상황을 부정을 한 경우의 수를 빼주면 돼. 부정한 경우의 수를 빼주면 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저 상황을 부정해주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적어도 하나의 4의 수를 갖는다. 그럼 부정해주면 어떻게 될까? 최소한 하나는 이 3개 중에 있는데 부정해주니까 이 3개가 다 없다 이 얘기야. 그럼 이 얘기는 4, 8, 16이 애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분 집합을 구하는 거구나. 그게 부정을 한 의미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될 원소는 1과 이 두 개밖에 없지? 이 두 가지의 원소를 가지고 부분 집합으로 만들까 말까 고민하는 가지수 몇 가지? 얘는 두 가지가 아니고 2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 빼주니까 우리가 32-4에서 28로 쓸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집합 두 개의 단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단어는 마무리가 된 거야.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어요.